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말이라는 게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 더워라 하면은 정말 더 더워지고요. 왜 이렇게 짜증이 나냐 하면은 마음속에서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말이 입으로 나오는 순간에 엄청난 힘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에 의해서 감동이 전해지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로 참 좋은 관계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한글날인 오늘 말의 힘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기분 좋은 말은 몇 배의 행복을 만들어주고요. 또 기분 나쁜 말은 그만큼의 불행을 불러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우리의 감정을 싹 틔우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 예쁜 말만 많이 해보자고요. 자, 오늘 첫 곡 처진 달팽이입니다. 말하는 대로.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수요일에 편지 손님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멋지십니다. 네, 오늘도 한글날을 맞이해서 네. 또, 라고 이렇게 네. 제가 얘기하면 괜히 이렇게 내가 어디가 이렇게 멋지게 보였지 하고 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힘이 나는데요. 네, 정말 말하는 대로 정말 그때 그랬어라고 네. 하시던 어떤 일 같은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운전 중에 생활을 하다 보면은 네, 그런 것 같아요. 넌 잘할 거야. 맞아요. 이런 얘기를 이제 뭔가를 막 맡아가지고 할 때 정말 내가 네. 이게 잘할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할 때 고민되잖아요. 그때 넌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말을 들으면은 왠지 으쓱해지면서 정말 네. 힘이 나죠. 또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 때 힘들었지. 네? 맞아요. 또 혼자 애썼다. 외로울 때 또 외로웠지. 네. 뭐 이런 얘기. 또 그런 이유가 있었네. 뭐 이런 얘기라든가.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방송에 나오잖아요. 방송 잘 들었어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아주 평범한 말들인 것 같지만은 정말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듣는 사람에게는 네. 정말 큰 용기와 힘을 주는 어떤 그런 말로 좀 작용을 한다는 거죠. 네. 오늘이 또 특히 한글날이어서 네. 우리말, 우리 글에 대해서 참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정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글날 네.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은 보통 이제는 감정이 묻어난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말에는 그 어떤 표정과 뭐 이런 게 있어서 또 글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과 글의 이렇게 좀 차이점을 보면은 그 말은 이렇게 그냥 무심코 네. 내던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생각을 네. 깊이 안 하고. 네, 네. 네. 그런데도 그게 무심코 내던진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그 감정에 네.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상대방이 없거나 뭐 남이 듣지 않는 데서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뭐래요? 반말은 쥐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듣는다고 그랬나요? 맞습니다. 말이 네. 발 없는 말이 막 천리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 말이 막 와전이 돼서 네.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누가 그렇게 말했더라 하면서 네. 상당히 오해도 받고 막 이런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하는 네.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글은 상당히 좀
이성적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쓰게 하게 되고. 쓰게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글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떻든 많은 사람들의 다양하게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돼 있지만은 어쨌든 그 말과 글 그래서 이제 말로 주워 담을 수 없을 때는 네. 결국은 글로 잘 해명해 가지고 이제는 그 자기의 변을 네. 싫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글은 그런 면에서 또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기왕이면은 좀 뭐 우리가 흔히 뭐 하얀 거짓말 뭐 이렇게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정말 그 대화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기술이죠. 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정말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그런 얘기 네. 콕콕 찔러서 해주면은 정말 최고의 그 상담가라고 또 인정받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말에도 그래서 이제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그렇잖아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또 행동이 되고 네. 하여튼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고 네. 또 이게 나의 이제 삶이 되는다듯이 결국은 이제 말이 내 생각을 처음 표출하는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뭐 저기 하더라도 정말 말을 잘 못하면 네. 그런 게 가치를 발휘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는 글은 많이 쓰지만은 네. 이 말은 잘 못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툭 하면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톡톡 쏘는 말만 하고 그래서 이 말을 했다고 하면은 아주 미움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또. 네. 아니, 오늘 하신 말씀은 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네. 동포 여러분들이 고개를 다 끄덕끄덕 하면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오늘 방송을 하냐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어쨌든 그 툭툭 이렇게 내뱉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잘 제어할 수 있느냐 네. 뭐 그런 훈련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마이크 상태가 어떤지 마이크 테스트 뭐 이렇게 네. 해보잖아요. 말할 때도 꼭 말 테스트가 한번 필요하지 네. 않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자, 이제 행복체통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장형순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아름다운 거짓말이란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 속에는 인품이 담겨져 있고 한마디 좋은 말은 길잡이도 되고 한마디 지혜로운 말에 우위를 돈독히 하게 된다. 말은 또한 옷의 찬란한 색깔을 갖고 있다. 일전에 한 고향 젊은이를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나를 보고 반갑다고 첫 인사를 건넸다. 아니 왜 이렇게 풀싹했어? 그 친구는 고향 지인을 오랜만에 만났다고 반갑다고 하는 인사말이었지만 나는 어쩐지 그 소리가 달갑게 들리지 않았다. 그동안 잘 지냈어? 서로 몇 마디 주고받고는 헤어졌다. 말은 구사하는 능력에 따라서 인정이 오고 간다. 내가 분명히 몇 년 사이에 늙은 것은 사실이고 그 젊은이도 뭐 그 무슨 잘못은 없지만 그 말을 듣는 나로서는 도저히 그 인사말이 받아들여지질 않았다. 왜 하필이면 좋은 말을 가득 두고 늙은이들이 꺼려하는 늙었다는 말부터 했는지 모르겠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생각해보면 말 한마디에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 종종 생겨나곤 한다. 늙었다는 말 자체가 인생의 종착점이고 보면은 그 뒤에는 언제나 죽음이 따르게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지 않아도 늙은 것도 서러운데 언어는 그 사람의 얼굴이다. 또한 인격이고 품위이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노인들도 서로 만났을 때 늙었다는 말보다는 매우 정정하십니다. 건강해 보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
서로가 흥분되고 기쁠 것이다. 인간관계는 말에서 정이 들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축복이 된다고 한다. 분명 늙기는 늙었지만 젊었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때로는 아름다운 거짓말을 구사하는 것도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금옥 같은 속담도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글이었습니다. 네. 아이, 저라도 이렇게 얘기 들으면 좀 기분이 살짝 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네. 복삭하셨어? 네.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정말 예? 이쁘십니다, 고우십니다. 이런 말을 해야 듣기 좋아지죠. 네, 뭐 나이 드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네. 서로 만났을 때는 네. 오랜만에 만났는데 정말 상대방이 건강이 아주 안 좋아 보인다 하면 네. 뭐 약간의 위로의 말을 한다든지 얼굴에서 좀 네. 드러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좋지. 아니 왜 이렇게 폭삭 늙었니? 하면은 얼마나 네. 황당할까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요즘 저는 한국 사회에서도 보면은 학교에서나 이런 데 보면 말을 잘못해가지고 선생님들 크게 곤욕을 치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농담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네. 상대방이 이제는 그거를 이제는 폭력처럼 언어 네. 폭력처럼 들리는 경우가 그 있잖아요. 하나의 언어 폭력이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직 한국 사회에 뭐 교육기관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간혹 그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자, 우리나라의 교육이 역시 암기하고 뭐 하는 걸 많이 교육이 됐는데 말을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은 제대로 안 했구나. 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그래서 점점점 요즘은 뭐 SNS라든가 또 뭐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네. 옛날에는 뭐 그런 거가 크게 거기서 끝마치는 경우가 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죠. 막 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크게 또 사회 문제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정말 상대방에 따라서 좀 말하는 거를 우리가 잘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네. 그래서 우리 장영순 씨가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거짓말. 저 사람 실제 그렇지만은 네. 그걸 액면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아름답게 네. 보기 좋게 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하는 기술 이런 게 상당히 생활의 하나의 또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왕이면 상대방에서 어떤 얘기를 하거나 표현을 했을 때 네. 그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면을 보고 표현해주면 네. 얼마나 서로 정답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곱고 뭐 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뭐 청년빛 말 한마디에 청년빛을 갚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네. 정말 말 한마디에 청년빛을 갚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인생이 망칠 수도 있는 그렇죠. 시대에 우리가 또 살고 있다라는 거를 또 네. 명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종대왕께서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이렇게 창제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네. 그걸 제가 옷같이 사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죠. 항상 감사하면서 네, 뭐 이 장형순 선생님의 글 속에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 얘기를 첫 번째 건넬 때 네,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 뭐 네.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격려하고 칭찬할 네.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인생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머 같은 것도 네. 우리가 이렇게 좀 몇 가지 이렇게 익혀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아침에 네. 만났을 때 뭐 날씨에 따라서 네. 이런 유머를 쓰면은 분위기가 확 바뀌어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요즘 뭐 식사 같은 거 할 때 뭐 저기 만찬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근데 건배사 같은 거 네. 잘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짧은 삼행시 그거를 잘 또 이렇게 준비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분위기도 화기애애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 분위기 환경에 따라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좋겠다라는 거를 사전에 네. 이렇게 좀 학습도 해놓고 이렇게 준비를 해두면은 상당히 그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 저 사람 정말 말 잘한다. 네.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저 사람 하고 있으면 네. 상당히 기분이 좋아. 네, 뭐 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바로 말에서부터 시작하기 네, 그렇죠. 때문에. 네. 말 그렇게 하면은 벌써 이렇게 뭐랄까 잘 몰랐거나 뭐 이렇게 담처럼 쌓여 있는 것도 확 무너지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서 쉽게 마음의 문을 열고 쉽게 또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상당히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항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거짓말.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수요일의 행복우체통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연 대한민국 서울시 강동구에 이용길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연변 사투리라는 글인데요. 김용필 대표가 직접 소개해드립니다. 10월 9일은 우리의 한글날. 다시 말하면 훈민정음이 창제된 날이다. 한글만큼 우수한 문자가 또 없다는 것을 세계가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새의 울음소리, 동물이 먹이 찾는 소리를 표현하는 한글의 매력이 몸에 와 닿는 순간이다. 옛날 옛적에 북한 함경도에서 연변으로 많이 이주하면서 연변 지역에서 함경도 방언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필자가 1992년 보따리 장사로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로 갔을 때 북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순둥 저렇순둥 이렇게 연변말과 별반 차이가 없었고 고향에 온 느낌이었다. 중구 연변에서 나고 자랐고 또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연변 사투리가 내 몸에 이렇게 많이 침투해 있을 줄 몰랐다. 학교에서 한글을 쓰고 한글로 대화하면서 한글의 위대함을 알았지만 사투리를 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할 줄은 몰랐다. 지난 2008년 46년 동안 몸담았던 정든 고향을 떠나서 한국에 처음 도착해서 천안시 광덕면에 있는 이상구 사장님이 경영하는 표고버섯 농장에 행장을 풀었다. 버섯 농장에서 사장님과 같이 일하면서 내가 연변 사투리를 많이 쓰는 것을 알았다. 한국에서는 표준어로 옆에라고 하는데 난 옆파래라고 말해 사장님이 웃으셨다. 여기에서는 설거지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까신다고 말한다. 어떤 때는 나도 몰래 사투리가 튀어나올 때가 있었다. 아름다운 우리 한글을 표준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버릇이 된 사투리가 방해를 많이 하고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버섯 농장에 이어 또 모텔에서 일하면서 한글 표준어를 많이도 학습을 하였다. 내굴이 연기로, 또 가시집이 처갓집으로, 또 부싯개가 부뚜막으로, 비싯개가 성냥어로, 가락지가 반지로, 내 마음에
서서히 자리를 잡았다. 휴일이면 아들 며느리가 손녀를 데리고 우리 집에 놀러 온다. 그러면 나는 연변 사투리가 아닌 한글로 3살 난 손녀에게 표준어를 가르쳐준다. 따라해봐. 통일, 통일, 평화, 평화. 또박또박 잘 따라하는 손녀가 귀엽고 사랑스럽다.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통일된 이 땅에서 문법도 하나가 되고 전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아름다운 우리 한글이 세세대손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네. 이용길 씨가 한글 날을 맞으면서 본인의 경험담을 적어 오셨습니다. 네. 46년 동안이나 사용하던 사투리가 정말 하루아침에 고쳐지긴 힘들잖아요. 그렇죠. 잘 안 고쳐지죠. 근데 그게 이제는 그 한국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래도 이렇게 표준어를 쓰는데 네. 또 고향 사람들 만나면은 맞아요. 바로 나오죠. 그냥 사투리가.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네. 제주도에서 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학교 교정에 다니다가 제주도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쟤네들 무슨 얘기하는 거니 그럴 정도로 제주 사투리를 써가면서 막 고향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 네. 사실 그 사투리를 버리세요라고 저는 네. 얘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고향이 들어있고 네, 네.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담겨 있는 게 사투리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언어 소통이 좀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표준어도 좀 배우는 게 좋겠다라고 하지 사투리는 완전히 버리고 그냥 표준말만 쓰세요. 라고는 저는 잘 안 해주더라고요. 어떠세요? 그러게 그전에는 물론 이제는 뭐 방송국이 그래도 네. 서울말이 표준말이 되니까 그렇죠. 모든 방송이 이제는 서울말을 표준으로 해가지고 방송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각 지방 언어가 네네. 사라지고 그러니까 지방 특색이 없으니까 부산인가요? 어디서는 또 부산 사투리로 네. 그리고 또 방송을 하는 또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사투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지방에 정말 대대적으로 내려왔던 말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어떤 그 문화 풍습도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정서와 또 유머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투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잘 간직을 할 필요성도 있다. 네. 무형 문화재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만담 잘 하시는 분들이 네. 정말 전국 방방에 있는 사투리를 모아가지고 그 만담을 네. 들어보면은 정말 구수하죠. 그렇죠. 네. 저는 사투리를 아주 그 정겹게 쓰시는 분들 보면은 훨씬 더 반갑더라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동포분들 특히 연변에서 오신 분들 연변 사투리 네. 여기 우리 이용길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다 함경도 네, 쪽에 함경도 말하고 쪽에. 비슷한 부분이 네. 많이 있죠. 근데 저희들도 처음에 들 때는 상당히 특이하게 들리고 좀 들으면서도 웃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게 하나의 뭐 어색함이 아니라 네. 어떤 신기함이죠. 정다움이고요. 네, 정다움이고 또 저런 표현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우리나라는 또 각 지방마다 그 지역 고유의 사투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김영필 대표님은 거의 사투리는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충청도 사투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 좀 그런가요? 말이 좀 느리면서 네. 그렇잖아요. 뭐 뭐가 이렇게 굴러간다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것처럼 좀 그런 충청도 말투가 좀 있고 이게 저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네. 그런 사투리가 많이 배겠는데 지금은 방송을 하면서 좀 그런 게 많이 고쳐졌는지 네. 거의 안 예, 쓰시는 많이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네. 이렇게 바뀌는 것 같고 저희 집사람은 흥룡강성 밀산 쪽인데 네. 연변 분들처럼 또 그렇게 사투리가 심하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같은 조선족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이 연변 지역 사신 분하고 저는 심양이라든가 오히려 그냥 심양 쪽에 사시는 분들은 경상도 말을 쓰시는 네, 많이 동포들이 쓰시더라고요. 많고. 그쪽 분들은 또. 근데 흥룡강성 쪽은
그쪽도 저 경상도 쪽에서 올라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근데 저희 집사람은 한국에 뭐 90년대 초반에 와서 그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저보다 오히려 더 표준어를 잘 구사하더라고요. 네. 자, 한글날 우리 맞고 보내면서 우리 말과 글의 소중함도 알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우리말을 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환이 불러주는 존재의 이유 들으면서 동포세계신문의 김영필 대표와는 또 다음 주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